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15억이 2월이 된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으로 생각되는 건 과감하게 한번 선택을 해봤고, 일단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1차전 경기를 치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게 각 팀별로 대승을 기록한 팀들은 어떻게 2차전을 준비할지, 원정이었던 팀들이 홈으로 와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각 팀별로 2차전을 어떤 마인드로 경기에 임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커서 일반적인 경기력을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픽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회차이죠. 그래서 3번 2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이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선택하는 최종 픽 14경기 설명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골대법 정리본도 공유드리고 있고,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골 때리는 TV 밴드 가입하셔서 많은 고수분들이 공유하는 프로토 픽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매달 최고 배당 적중자 1명, 최다 적중자 1명을 선정해서 상금 10만 원씩 드리고 있으니까 프로토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픽 공유도 하면서 상금까지 받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풀젠 대 세르베트. 자, 지난 세르베트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세르베트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죠. 골 기대감만 비교를 해봐도 세르베트 0.62점, 풀젠은 0.22점이었고 전체적인 슈팅 숫자나 찬스 면에서도 세르베트가 풀젠보다 우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경기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풀젠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세르베트 원정은 무승부를 노리고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로 풀젠은 보통 5백을 사용하지 않는 팀인데 1차전 라인업을 보면 5-4-1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실점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선발 라인업 또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파벨 슐츠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었고, 1월에 임대 영입한 수아레 선수 역시 출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 주말 리그 1위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고, 원래 잘 사용하던 3-5-2 전술로 4대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파벨 슐츠 1득점, 수아레 선수는 1득점에 1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선수들이 출전하니까 1차전에는 원톱으로 출전했던 토마스 초리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결과적으로 풀제는 세르베트와의 1차전은 주축 공격 자원을 빼고 5백으로 무승부 목표 달성을 했고, 주말 리그 1위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기에서 주축 공격 자원들이 출전을 해서 골맛을 보면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1차전 홈에서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었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서 결국에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던 세르베트가 이번 풀젠 원정에서는 두드려 맞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 풀젠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페네르 SK 대 위니용 SG. 자, 우선 이 경기는 1차전 위니용이 홈에서도 페네르 SK에 0대3으로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과 아모우라, 구스타프 닐슨, 푸엘타스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모두 선발 출전을 했는데도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했었는데, 문제는 이번 경기에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아모우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전 수비수 부르게스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이 선수가 붙박이 센터백 자원인데 그나마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우측면 수비 자원인 메갈리스터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고, 페데리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수비 자원들로 수비 라인을 꾸리려면 원래 뛰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1차전에 대승을 기록한 페네르 SK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경기 이후에 리그 3위 트라부존스포르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리그 1위인 갈라타사라이와 승점 2점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인 페네르바체에게는 승점 3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감안을 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그래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페네르바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파우크 대 디자그레. 자, 디자그레브 홈 경기 1차전에서는 2대 0으로 디자그레브가 승리를 기록했었고, 디자그레브가 유효 슈팅 7개를 기록할 동안 파우크는 유효 슈팅을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었고, 그나마 2골만 먹힌 게 다행이었죠. 자, 그런데 디자그레브의 경우는 1차전 이후 리그 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기록을 했고, 그 경기에서 엄청나게 로테이션을 돌렸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마틴 바투리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주전 자원의 포스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큰 로테이션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이번 경기에서 1차전 승리를 기록했더라도 원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이 경기 이후에 리그 경기가 리그 꼴찌 루데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라는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파우크는 1차전 2대0 패배 이후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 자신들보다 아래 순위에 있는 아리스와 경기를 해서 0대1로 득점 없이 패배를 기록을 했고, 어느 정도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했고 점유율 74%를 기록할 만큼 주도적인 경기를 운영했음에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무득점 침체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리그에서도 홈과 원정의 승률 차이가 거의 없는 파우크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디자그레브를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파우크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마카비 하이파. 자, 이 경기는 배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홈팀 피오렌티나의 승리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확실히 득점이 많고 홈발을 받는 피오렌티나가 마카비 하이파 홈 경기 1차전 당시에 3대 4로 피오렌티나가 원정을 가서 승리를 했었고, 기록적인 면을 살펴봐도 골 기대값 자체가 0.72 대 1.77로 피오렌티나가 높았고, 슈팅 숫자 역시 기본적인 슈팅 숫자는 3배 이상, 유효 슈팅 숫자도 2배 높은 기록을 했었고, 마카비 하이파 골키퍼의 선방도 많이 나왔던 경기여서 그래서 3대 4 스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마카비 하이파는 리그 경기에서 자신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을 상대로 2대 1 패배를 기록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피에로트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던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홈발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프라이부르크. 자, 우선 지난 프라이부르크 홈 경기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기록적인 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마무리 한 끗 차이로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저는 웨스트햄의 경우가 승리를 하려면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었던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승리를 좀 해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성적 역시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홈으로 온다고 해서 딱히 홈발을 받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 자원인 에메르송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다라는 점과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프리미어리그 19위 번리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센터백인 콘스탄티노스 선수의 자책골까지 있었던 경기였죠.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의 홈발이 딱히 기대가 안 된다라는 점과 웨스트햄은 어쨌든 1차전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리그 경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프라이부르크의 경우는 다음 리그 경기가 레버쿠젠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에는 힘을 좀 빼고 수비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무승부 전략으로 프라이부르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웨스트햄이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웨스트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스파프라.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1차전에서 리버풀이 스파프라 원정을 가서 1대 5 대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대거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 리버풀의 경우는 주말에 잉글랜드 FA컵 8강 경기를 맹구 새끼들과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안필드에서만큼은 충분히 리버풀이 유스 선수들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클롭 감독님께서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뭔가 리버풀의 매경기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파프라의 경우는 주축 수비 자원인 소렌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1차전 홈에서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음에도 리버풀에 개털리면서 실력의 차이를 확실히 체감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리버풀에 개털린 이후에 리그 3위 풀전과의 경기에서도 4대 0으로 개털리면서 확실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홈에서 대승을 거두고 스파프라 원정을 간다면 무승부라도 좀 받쳐볼 텐데, 이 경기는 리버풀의 홈이라는 점에서 저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브라이턴 대 AS 로마. 자, 1차전 당시 AS 로마가 홈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역시나 브라이턴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지만 마무리 능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또한 주말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사실상 노팅엄의 자책골로 인한 1대 0 승리를 기록하면서 컵 경기 포함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브라이턴의 필드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축 공격 자원인 주앙 페드로, 미투마 카오루 같은 자원들이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브라이턴의 공격 마무리 능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AS 로마의 경우는 1차전 4대 0 대승을 기록했고, 사실상 이 경기 이후에 리그 경기는 강등권인 사스올로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브라이턴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이바이 돌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S 로마가 원정에서 확실히 기복이 있는 팀이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무승부 정도로 생각이 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승무패 3가지 결과 중 2가지 결과의 국내 배당이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배당 중에서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브라이턴의 무와 패 배당이 3.65 배당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아탈란타 대 스포르시피. 자, 1차전 스포르팅 홈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아탈란타는 주축 공격 자원으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케텔라레, 그리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코프메이너스 선수를 후반전 20분만 뛰게 했었던 경기였죠. 아무래도 1차전 이후에 리그 3위인 유벤투스 원정 경기를 생각한 로테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고 코프메이너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아탈란타입니다. 어쨌든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1차전에서 후반전 20분 정도만 출전을 했음에도 골 기대값 스포르팅은 0.22, 아탈란타는 1.14를 기록했었고, 실제 경기를 봐도 스포르팅의 주전 골키퍼인 안토니오 아단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해서 프랑코 이스라엘 골키퍼가 출전을 했었는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수비 뒤쪽으로 볼이 들어올 때 골키퍼가 뛰어나갈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골문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득점 상황 역시 프랑코 이스라엘 골키퍼가 뛰어나와서 방어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볼이 아탈란타의 미란추크 선수의 발로 가면서 스카마카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날 아탈란타는 골대만 3번, 골 취소도 2번이 나오면서 골 운이 없었던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스포르팅 역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교케레스, 주전 미들 자원인 훌만드 같은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을 시켰는데 오히려 전반전보다 이렇다 할 득점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포르팅은 리그에서도 홈에서는 승률이 100%인 반면에 원정에서는 67%로 원정 기복이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홈 승률이 확실히 좋은 아탈란타가 주전 자원들을 모두 선발 출전시킨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